오늘은 임장크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락이 없죠? 아니 임장크루 전 처음 들었어요. 임장크루라는 단어 자체를. 네. 임장크루가 뭔데요? 임장크루가 이제 부동산 임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부동산 임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 목적으로 한번 크루를 결성해서 임장을 한번 다녀보자 하는 게 진짜 임장크루입니다. 그게 핫하다고요? 네, 요즘 아주 핫하다고 해요. 아주 핫하다고. 네, 왜냐면 근데 나는 왜 처음 들어봤지? 트렌드 엄청. 못 따라가시는 트렌드에. 여기서 배워가시면 아니 난 못 믿겠는데. 배워가시면 내가 처음 들은 단어가 아주 핫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핫해요. 근데 임장크루는 사실 뭐 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몇 년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온 게 2030 사이에서 핫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부동산 서울 집 하면은 2030 세대들이 밀려 있잖아요. 세대주로서 뭔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지만은 돈이 어딨어요. 집 살 수가 없잖아요. 전세 월세도 빠듯한데. 근데 임장을 보러 다니는 이유는 이제 2030 세대에서도 나도 집 소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이라는 게 뭐 당연히 내 자산이 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주의 목적이 좀 더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투자의 목적이 더 커서 젊은 세대도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집 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원래는 나에게 집이란. 원래 저는 그냥 진짜 편하고 좋은 집, 나한테 잘 맞는 집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서울에서 살려면 그 아파트 내 집 한 채가 일단 생겨야 아파트. 그 이후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인정? 네. 인정받기 위한 뭔가 내 그러니까 집 소유. 인정이라는 게 이제 서울 시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럼 그냥 인정 안 했어요. 그 전까지 그냥 객식군가요 그러면? 그렇죠. 서울에 그냥 잠깐 뭐 볼 일 있어서 와서 잠깐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은 빌라는 빌라? 서울의 빌라. 서울의 빌라를 내가 갖고 있어. 아니, 자가. 자가로. 아, 그거까지는 오케이 뭐 인정해 줄게요. 네.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그러면 본인 집이 있나요? 객식구 없죠. 없죠. 그러니까 객식구에 조만간 쫓겨날걸요? 경기도로?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네. 저도 지금 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언제 여기서 내가 나갈지 서울 사람이 모르는- 아니었구나. 아직 아직 한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미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경기도. 네. 맞다.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란 어떤? 집이요? 네. 집, 일단 옛날에는 좀 그냥 거주가 목적이 컸는데 지금은 내 집이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안정감을 일단 가질 수 안정감. 있고 좀 삶의 루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집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집 산 거예요? 아니요, 전세예요. 그냥 가졌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상상해 보는 거구나. 사실 의식주가 인간의 필수 요소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앵커님이랑 또 2년 전에 막 인터뷰하러 다녔지만 여의도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부동산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라는 인터뷰 대답을 많이 했었어요. 맞죠. 결국에 주식 왜 하세요? 부동산 시드 모으려고요 라는 답변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투자라는 시장에서 주식 막 열심히 하고 코인도 많이 하시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내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의지로 임장크루를 결성해서 막 떼거지로 다니고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주식 시장을 부양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큰 패러다임 안에서 이게 뭔가 그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나라예요. 네, 대한민국 특히 서울 부동산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야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서울의 아파트 하나 내 집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그 부의 증식 속도가 증식 속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고 높기 때문에 네. 다른 거 그 뭐 주식을 하는 이유도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라는 게 그걸 이제 사놔야 내가 요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내가 차도 사고 이제 내가 주식도 해보고 요걸로 이제 또 종잣돈을 마련해야겠구나.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필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어떻게든 매매하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처럼 됐죠. 영끌을 해서라도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최근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 친구 집은 아니에요. 친구의 오빠 집인데 10년 전에 자가로 산 거예요. 대출을 왕창 이제 껴서 임차인도 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4억인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일찍 사놓으면 그렇지. 언젠가는 오르니까 그렇지. 이런 인식이 다 있으니까 빨리 다들 사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사면 올랐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출을 많이 끼고 이자를 내고 있어도 어쨌든 그렇지. 자산은 증가를 한 거잖아요. 나만 안 망하면 돼. 나의 그 월급 인컴만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자가 엄청 나가고 약간 그 현금으로는 좀 허덕이게 돼도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그럼. 압도적이라는 그럼.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이미 집을 사놨는데 이 걱정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치. 빚만 잘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내가 빚이 있어도 지금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을 본 거잖아요. 이미.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국장에서 사람들이 미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꾸준한 우상향? 그치. 잘 안 빠지니까. 그리고 막 뭔가 사고가 터지면 거기서 계속 사잖아, 미장은. 근데 국장은 이게 뭐 10년이 2,900 올라오는데 뭐 40개월이 넘게 걸린다 그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좀 매매하고 싶다, 매수만 하고 싶다, 돈 모으고 싶다 할 때 미장으로 다 가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감. 그쵸. 근데 이제 서울의 부동산이 떨어지겠습니까? 돈이 몰리는 곳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서울 부동산 집값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이게 도시국가다.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다. 서울 원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넓게 봐선 수도권. 서울 부동산 불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인구 피크 찍고 내려가고 있는 인구의 절벽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런데 서울 부동산 진짜 계속 오를까요? 네. 라고 생각해보면 네. 다들 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렇지. 상급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뭐 똘똘한 한 채 뭐 그쵸, 이런 얘기를 그쵸.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서울 안에서 완전 불패는 아니죠.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요. 결국에 뭐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다 서울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재밌게 본 웹툰 중에 로또 1등 돼도 출근합니다라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로또 1등 돼도 요즘에 한 10억에서 20억 언저리거든요.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영끌해가지고 18억짜리 주인공이 18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니까 직장에서 원래 능력이 있고 빠르게 팀장까지 진급한 젊은 30대 후반 남자인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팀장까지 빠르게 올라갔지만 그만큼 견제를 빠르게 받고 있어서 그냥 저무는 팀, 약간 좀 버리는 팀의 팀장이었다라는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18억짜리 집 딱 갖자마자 마음의 평화가 딱 오면서 내 능력 다 펼치리라 딱 하면서 그래, 네.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상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집을 하나 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인생은 집을 사는 것과 사기 이후로 나뉩니다. 사기 전까지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집을 그거 하나 사기 위한 인생이야 모든 게. 내가 공부를 왜 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왜 얻어? 결국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라니까. 물론 나의 이제 자아실현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거지만 네. 자아실현도 적당한 자아실현이지 자아실현만 돼서 돈이 안 따라온다? 그럼 길게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기회는 서울에 많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앉아 있으려면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기결돼요, 그걸로. 집을 사는 행위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진짜 더 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난 돈을 이제 구애받는 게 엄청 작아지거든. 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요즘 서울 집값이 계속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오르는 이 상황에서 그래요? 지금 추세에서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살 수 없어도 사야 된다니까요. 살 수 없어도 사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돈을 조금 더 버는 경우. 네. 가 열심히. 있겠지만 그 끼케야 뭐 몇백만 원 더 번다고 내가 집을 그러니까요. 사겠습니까? 노동지옥에. 예. 그 결국에는 은행이 사줘야 되죠.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사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살면서 뭐 이렇게 먹고 살 만큼 풀칠할 만큼 살기는 하지만 조금 여전히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는 거. 대출. 예. 자금 융통을 잘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또 결국에 또 대기업 뭐 이렇게 너무 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부동산 공감합니다.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죠. 자꾸 프레임을 씌우시네. 오늘 전문가처럼 입고 나오셨네. 아, 네. 임장 네. 김주영 예. 선생. 그러네, 약간 다들 이제 단조로운 의상 그 입고 복덕방 오셨는데. 어머님처럼 입고 나오셨네. 네, 임장 그래도 다닌 경험이 그래도 있으시니까 네. 저는 없거든요. 임장 경험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일단 그 임장이라는 게 네. 정확히 정의가 뭐예요? 뭐까지 하는 게 임장이에요? 집까지 들어가서 보고 주변 비교할 수 있는 매물도 보면서 그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호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보고 뭐 그런 거죠. 그냥 진짜 가보고 그 주변 상권을 다 보는 게 네. 상권이 아니구나. 뭐 그래서 저는 보통 임장 갔을 때 뭐 부동산 가서 뭐 제가 원하는 매물 그다음에 비슷한 컨디션 그러니까 뭐 연식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뭐 평수라던가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어떤 정도의 컨디션인지 좀 확인하고 여기는 뭐 주거 연령층이 보통 어떻게 와 그런 되는지 것까지. 연령층이 그쵸. 뭔가 영향을 집값에 미치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그 목적이 내가 실거주가 아니고 뭐 임차인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른데 만약에 거기 주변에 교육이 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러네. 신혼부부가 그러네. 좀 많이 들어올 거고 근데 만약에 인프라가 좀 안 갖춰져 있거나 사실 이제 집값이 뭐 안 높은 지역이면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거주하셨던 것 같고 집값이 안 높으면 안 높은 이유가 있구만. 그쵸.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가보면은 좀 뭔가 발전이 덜 되어 있다. 개발이 덜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확실히 임장을 가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그런 VR로도 볼 수 있고 어플에서도 막 볼 수 있고 방만 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보면. 뭔가 매물을 보고 여기 별론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여기 되게 안전하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직도 발품이라고 하잖아. 저는 진짜 느껴요. 확실히 가봐야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내 그 사람마다 원하는 바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은 맞아. 정말 사진만 올려져 있는 거지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랑 사실 임장크루랑 연결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근데 도움은 될 것 같은데 크루라는 게 이거 어차피 스터디 같은 거잖아.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다니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임장크루라는 게 사실 좋은 목적으로만 본다면 뭔가 잘 아시는 도움이 분들이랑 되지. 도움 받으면서 러닝크루랑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운동 혼자 나갈 때는 조금 약간 해이해지고 이랬지만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면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면은 저도 뭔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임장크루가 막 러닝크루도 문제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편하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방해하시고 뭔가 집단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좀 안 좋은 폐해도 나타나듯이 임장크루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실거주 하고 계시는 세대주분이 있으면은 계속 임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막 열 몇 명 막 이렇게 와버리면 집에서도 맞아.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고 집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러닝크루도 그렇지만 목적성이 저는 좀 목적성이요? 목적성이 임장크루의 변질된다는 거지. 집을 보러 가는 이유. 임장의 목적 뭐 이런 아니 요즘 건가요? 이제 들어보면은 저는 사실 임장크루를 해보려고 그랬던 게 그냥 원래 아는 지인들이랑은 해보려고 했는데 막 따로 알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동호회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집을 보러 가는 것인가라고 하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건데요? 뭐 그때 우리 러닝크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차적으로 뭔가 관심사에서 한번 거르고 시작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이런 뭔가 자금, 그러니까 돈, 실제로 경제. 내가 거기에 뭐 거주를 하고 싶어서 알아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하나의 약간 플랫폼? 사회적인 문제네요, 이거. 사회적인 문제네. 네. 근데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네. 그 중에 그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 근데 그게 진짜 잘 아니니까 없대요. 실수요자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 같아요. 그러니까 2030 임장크루니까 사실 자금력이 그렇게 빵빵한 사람들끼리 다닌다고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진짜로 살 사람들이면 혼자 알아보지. 그렇죠.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의견이죠, 의견. 하나의 플랫폼이었네. 그 크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스터디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구경하러 오는 거지 막상 사려놓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열받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뭐 부동산에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네. 매물은 내놨으니까. 누가 또 대표로 가가지고 저 이거 보러 왔어요 하면은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약간 허위 신고 같은 거네. 허위 신고. 허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막 임장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임장비. 네. 그러면 제가 진짜로 실제로 막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부동산에 연락해서 돌아다니는 그거 자체가 그럼 임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보러 뭐 가고 발품 엄청난 파는 게 게. 아니라 그러네. 그냥 가보고. 그럼 진짜 살 거면은 본인이 알아서 혼자 가는 게 맞네. 보통은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진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우르르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업자분들도 약간 그게 생기겠네. 우르르 왔네? 이러면. 얘네 실수요자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아끼고 있는 매물 안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크루가 의미가 없어지네. 근데 보통은 매물을 찝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크루들이. 그럼 뻥치면 되잖아요. 이거 오늘 안 될 것 나갔다고? 같다고. 보통 또 크루를 모은 사람들은 또 공부가 또 빠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 거를 또 알고 있다고. 와, 뭐 창과 방패가 많아지고 그냥 빡세네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이런 주제 좀 선택해봤는데. 근데 뭐 저는 2030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몰랐어요. 서울을 이 집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세도 서울, 한국에만 거의 있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가.
그리고 다른 뭐 잘 나가는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 서울 같은 주요 도시급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월세가 사실 서울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서울이 어쨌든 굉장히 주요 도시 중에 하나고 금융도 발달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금융이 발달한 도시는 어쩔 수 없이 그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홍콩 이런 데 가보면은 말도 못해요, 진짜. 그쵸. 예. 거기 컨디션도 또 진짜 무슨 닭장 같은 집에 사는데 그런 집들이 서울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점점 저희도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나 뭔가 이런 걱정도 들고 해서 이런 걱정이 확산돼서 내 집이 필요하다라는 뭔가 더 간절한 움직임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그 내 집의 개념이 뭔데요? 본인한테 내 집. 저는 사실 투자 목적의 내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여행이 좋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뭔데요? 뭔가 안정감을 주는 요소? 어쨌든 내 명의. 인 내 거죠. 명이. 뭐 예를 들면 그쵸, 뭐 그쵸. 환경적인 내 부분이라든지 네. 뭐 채광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그쵸. 이런 것들 다 그 있을 거예요. 모든 이미지적인 거죠. 내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현실로 갖고 오면은 네. 서울시 안에 있는 네. 굉장히 그 주변 환경이 좋고, 예. 한강도 보이고. 뭐 한강 보이면 더 네, 좋고, 마트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공원도 옆에 붙어 있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아, 나는 너무 안정적인 집에 살고 있어. 집이 최고야. 그거잖아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살 건데요? 못 사죠. 결론은 왜 못 아니, 어쨌든 언젠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못 집을 사요. 마련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건데요? 노력을 어떻게 하긴요.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을 이래야죠. 이제 현실로 가져와 보자는 뭐 거죠. 주식 투자. 그렇지.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주식 투자로? 네. 어. 일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른 내 집을 하나 사는 게 자산 증식 속도가 훨씬 빠르다니까. 근데 그 왜 집을 본인은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지 하고 않으셨나요? 근데 그것 또한 나의 그 자금 그이 그럼요. 한 융통이. 억 이상은 그래. 좀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근데 10억짜리를 내가 1억을 갖고 살려고 해. 그럼 9억을 빚을 어디서 땡겨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9억에 대한 그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이자를. 그 월급을 일단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 나도 몰랐어. 나는 그런 게 아닌 줄 알았어. 나도 그냥 안정적인 집 하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나 이렇게 살고 있었네. 이제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인 거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가 생각하는 자금 상황이 되면 뭐 1억이면 더 좋고 2억이면 더 좋고 3억이면 더 좋겠지. 그러면은 이제 빚을 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뭐 청약을 한다든지 이제 집을 사려고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에 있는 집은 투자입니다. 투자. 예. 홈 스위트 홈을 꿈꾸지 않고 그냥 투자로 바라봐야 돼. 그 홈 스위트 홈을 가기 위한 투자라니까요. 전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갈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인정.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예 다른 세상이지. 다른 네, 레벨이죠. 아예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집값에 대해서 서울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자 그럼 내 집에 대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PD는? 내 집. 내 집이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근데 서울로의 그래요? 네. 진입을 꿈꾸고 계세요? 물론 꿈꾸고 있죠. 근데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걸 땡기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무조건 뭐든 해야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아들이 나와서 이제 아빠 2025년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데 그때 왜 이사 안 갔어? 아빠는 뭐 했어? 아. 아빠는 로또를 열심히 샀어. 그때 왜 이사 안 갔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해야죠. 아, 근데 왜 그때 집 샀으면 이만큼 올랐을 거고 주식 샀으면 요거밖에 못 벌었을 텐데 왜 집 안 샀어? 무리해서라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야 이거까지. 팩스 아, 맞아가지고. 짜증나. 이거 팩트잖아. 너무 팩트잖아. 너는 커서 집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거 내 집이야, 너 집 아니야. 긴장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는 게 정답이고 살 수 있을 때 기회가 올 때 사야 되는데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올 겁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죠.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